이번 겨울 충북 첫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가 영동에서 발병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가시화하라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정할 국회의 판단이 관건입니다. 제천 도심에 20년 동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주민 눈총을 받던 건물을 제천시가 사서 없앱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영동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에서는 6번째로 충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것인데요. 이른 추위 속에 이 겨울철 가축 전염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요원이 온몸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농가 안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동의 한 오리 농가입니다. 농가 앞에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세워두고 출입을 통제 중이고요. 지금도 안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리가 사료를 잘 먹지 않고 산란율도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장비가 나오면은 장비 바퀴나 포크 같은 거 소독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 방역 한 번씩 하고. 이번 겨울 충북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처음으로 전국 기준으로는 6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이던 종오리 4,100마리를 즉시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방역대 안에는 농가 8곳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136만 마리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청주 병천천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고 인접한 강원 원주에서는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가축 질병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추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래하는 게 더 빨라지거나 철새가 많아지지 않을까.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번식기여가지고 활동량이 늘어서 충청북도는 도내 오리 농가 37곳에서 키우는 43만 7천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 특별 지시를 통해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할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후속 절차인 한도의 국비 부분도 일단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예결위를 넘어야 추진이 가시화될 텐데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부담할 재정 규모도 적지 않아서 아직은 넘을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CTX라고 불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대전, 세종, 오송역,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64.4km를 연결합니다. 충북도청에서 오송역까지 13분, 세종청사와 대전 정부청사까지 각각 31분과 4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5조 1,135억 원이 드는데 민간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몫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통과했으니 관건은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의결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으로 한도액 1조 7천여억 원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보돼야 내년도 사업자 모집 등 정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제3자 제한 공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내후년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전체 사업비의 15%를 나눠내야 할 대전과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의 부담은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특히 도심 지하 통과 구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정 부담은 약 3,800억 원입니다. 64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 40% 정도 되는 구간으로 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단가가 사업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는 한 50% 정도를 지역에선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의결과 정부의 행정 절차부터 서두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해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한편 세부 노선과 정차역 위치는 오는 28년 상반기 실시 협약 체결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107명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당층보다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20년 넘게 방치됐던 제천의 한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이곳은 도심 속 흉물로 그동안 청소년 탈선 장소가 돼 주민들의 눈총을 받아온 곳인데요. 제천뿐만은 아니죠. 지역 곳곳에 이러한 장기 방치 건물이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복판 흉물처럼 방치된 아파트.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채 녹슨 철근이 위태롭게 건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1층 규모로 신고됐던 이 건물은 8층까지 올라가다 20년 넘게 이 상태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소유권과 채권 채무 분쟁이 얽히면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노후자재로 인한 안전 위험은 물론 노숙자나 인근 학생들의 야간 출입으로 경찰 출동이 반복되는 등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들이 불장난이라도 하고 이러면 어떡해. 그 문이나 잠겼으면 몰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제천시는 2023년부터 소유주와 접촉해 매입을 추진했지만 협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용이 가능해졌고 감정평가 끝에 32억 원의 보상금을 공탁하며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 만에 철거가 가능해진 겁니다. 제천시는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해 1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 실제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거 이후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기 이 공간과 이 주변과 한번 조화롭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최근 증평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여 년간 방치됐던 아파트의 철거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27곳,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릴레이 파업이 충북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식단을 변경해 간편식이나 빵,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늘봄 학교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또는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파업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문자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꼼꼼히 하도록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영동을 통과하는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 구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주민 300명은 어제 영동읍 회전교차로에 집결해 수도권을 위한 전력 공급 사업 피해가 영동 군민에게 돌아온다며 건강과 생존을 위해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슷한 피해를 우려하는 전북 무주군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 구간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군에서 영동군까지 345kV급 전력을 잇는 사업으로 오는 203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안동과 영덕까지 5개 시군을 휩쓴 바 있죠. 당시 화마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의 주변에서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이 산불 피해 반년 만에 나타난 동물들인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의 그을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북 의성 고운사. 고운사를 둘러싼 산등성이는 하얀 잿더미에 뒤덮였지만 고운사 주변의 초목엔 조금씩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을 하고 있는 고운사의 사찰림. 뼈대만 남은 나무들 앞으로 얼굴에 재를 묻힌 노루가 나타나더니 잿더미와 작은 풀 사이를 헤집습니다. 고운사 인근 언덕에선 고라니들이 사방으로 뛰어오르고 경내 안의 작은 개울에선 멸종위기 종인 담비 한 쌍이 포착됐습니다. 30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게 아니고 산불에서 아주 운 좋게 살아남은 애들. 지난 산불의 전체 사찰림의 97%가 불에 탔지만 남은 초목들은 반년 사이 새순을 틔웠습니다. 초식동물은 물론 나무에 알을 낳기 위해 곤충들이 또 그 곤충과 유충을 먹기 위해 새들이 고운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의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은 자연한테 맡겨놔야지. 반면 사찰림 밖에선 불탄 나무를 제거한 뒤 새 나무를 심는 정부 주도의 인공산림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운사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안쪽에서는 자연복원이 시작된 것과는 달리 사찰림 바깥 주변 국사유림에서는 산불 피해목에 대한 대규모 벌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회복과 인공복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는 이상기후가 더 심해지기 전 풀어야 하는 상황.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불 난 지역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산림청은 급경사지 붕괴나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우려로 산림 안정화를 위한 인공복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충주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야현체육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야현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25m 7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청소년 댄스 연습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외부에는 산책로와 잔디 광장도 조성돼 도심 속 녹색 쉼터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28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 트레일 청주 구간의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10억 원을 들여 문이면 소전리에서 마동리까지 16km 구간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망 데크와 쉼터, 또 안내판 등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행길인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충북을 관통해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849km의 숲길로 오는 2027년 초 모든 구간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 보건소가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리원을 방문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기저귀를 교체하다 이름표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산모에게 전액 환불과 친자 검사비 지원 등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와 모빌리티, 바이오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통찰과 대학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135만 명을 보유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과학을 주제로 대중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충청북도가 고액의 지방세나 부가금 등을 상습 체납한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도보와 도누리집, 또 위텍스 등에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미납한 체납자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번 공개를 예고하자 188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